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유튜브 마당을 싹싹 쓸고 있는 마당새입니다. 천년을 살리요 몇백 년을 살다 가리요. 노랫가락 좋아하는 이 마당새가 오늘은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볼까 하는데 어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럼 셋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이 하이. 춘삼월이라 하나 낡은 초가집 문틈으로 들어오는 칼바람은 가난한 선비 한진우의 휑한 속을 사정없이 긁어대고 있었고, 방 안에서는 글 읽는 소리 대신 기력이 다한 마른 기침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부인, 이제는 눈까지 멀었나 보. 앉아있는 부인의 얼굴이 하얀 쌀밥처럼 보이는구려. 아내 김씨 부인은 눈가를 훔치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서방님, 기력이 다해 헛것이 보이는 모양입니다. 장터에 나가 바람이라도 쐬고 오십시오. 진우는 휘청거리는 몸을 이끌고 장터로 나섰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고소한 부침개 냄새와 기름진 고기 냄새에 진우의 입안에는 멀건 침이 속절없이 고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 한복판에 요란한 징소리와 함께 백운도사라는 관상가가 구름관중을 몰고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복채를 바치며 자신의 앞날을 묻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진우가 그 앞을 지나려던 찰나였습니다. 거기 잠깐 멈추시오. 이보시오들, 저 자리를 좀 보시오. 내 평생 팔도강산을 다 돌며 관상을 보았지만 저토록 지독한 거지상은 처음 보는구려. 허허. 순식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의 시선이 몰리자 진우는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백운도사는 신이 나서 침을 튀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눈을 보시오. 재물이 들어올 틈이 없이 푹 꺼져 있고 광대뼈는 날카로워 인복이라고는 씨가 말랐소이다.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는지 평생 남의 집 개 밥그릇에 든 밥알이나 훔쳐먹다가 길거리에서 객살상이로다. 여보게 선비, 그냥 오늘부터 다리 밑으로 들어가 거지 노릇이나 하는 게 어떻겠어? 장터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진우의 뒤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거지납시오, 거지납시오.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들마저 외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진우는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지다 못해 보랏빛이 되었고 주먹을 꽉 쥔 채 도사를 노려보았습니다. 도사라 자처하는 노인네가 남의 인생을 어찌 그리 함부로 짓거리는 것이오? 내 얼굴이 거지상이라면 당신 얼굴은 남의 불행을 뜯어먹고 사는 까마귀상이 아니오. 도사는 콧방귀를 끼며 더욱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성깔을 부린다고 텅 빈 쌀통이 채워지겠어? 내 말이 틀렸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소. 그대는 죽었다 깨어나도 거지 팔자를 못 면할 걸세. 진우는 더 대꾸하지 않고 쌩하니 돌아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아내에게
마지막 남은 종이와 먹을 가져오러 알렸습니다. 김씨 부인은 남편의 서슬 버른 기세에 놀라 서둘러 준비하였습니다. 서방님, 무슨 일로 이리 화가 나셨사옵니까? 장터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사옵니까? 부인, 내 오늘 운명이라는 놈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보려 하오. 부인은 가서 먹을 갈되 아주 진하고 검게 갈아주시오. 내 오늘 한양 사람들의 눈을 확 뒤집어 놓을 글귀를 쓸 것이오. 진우는 일필휘지로 종이에 커다란 글씨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붓끝은 마치 춤을 추는 듯하였으나 그 속에 담긴 기운은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종이에는 천하의 보물을 거저 나누어 줄 터이니 안목 있는 자는 들어오시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종이를 들고 나가 대문 앞에 떡하니 붙였습니다. 서방님, 보물이라니요. 우리 집엔 쥐새끼도 먹을 게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나가는 판이옵니다. 대체 무슨 보물을 나눠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부인, 보물이 꼭 금은 보아여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어?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법이라오. 내 이 문구 하나로 한양의 탐욕스러운 인간들과 안목 있는 자들을 모조리 솎아낼 것이오. 두고 보시오. 내일부터 우리 집 문턱이 달아 없어질 것이오. 다음날 아침이 되자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이웃마을 김서방과 장사꾼 만득이었습니다. 여보게 한생원, 정말 보물이 있는 게요? 내 평소 자네 사정이 딱하다는 말은 들었지만 한 번 도와주지도 못했어. 보물을 준다는 말에 내 염치불구하고 왔는데 괜찮겠어? 어서 그 보물 구경 한번 해봅시다. 진우는 대청마루에 비스듬히 앉아 김서방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허기로 인해 움푹 들어간 그 두 눈에는 기묘한 안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보물을 내놓는 대신 그들의 발치에 마른 나뭇가지로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보물은 이 선 안으로 들어올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보이는 법이오. 김서방, 자네는 어제 무엇을 잃고 그리 초조해하는 것이오? 자네 소매자락이 바르르 떨리는 것을 보니 마치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무거운 짐이라도 들고 있는 사람 같군 그래. 진우의 뜬금없는 지적에 김서방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사실 김서방은 어젯밤 노름판에서 돈을 잃고 전전긍긍 하다가 새벽에 집에 가서 집 문서를 들고 나왔던 터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잃었다는 거예요? 괜한 소리 하지 마시게. 허허, 당황하는 기색을 보니 찔리는 게 있나 보군. 자네 신발을 보시게. 붉은 진흙이 잔뜩 묻어 있지 않은가? 그 흙은 남산 너머 은밀한 도박판이 벌어지는 홍릉 골짜기에서나 나는 것이니 내 눈에는 자네 등 뒤로 가문의 기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네. 김서방은 화들짝 놀라며 신발을 감추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옆에 있던 만드기가 침을 꿀꺽 삼키며 긴장을 하자 진우가 그를 향해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만드기 자네, 먹는 음식으로 장난을 치고 있구만. 생선장수에게 나야 할 비린내가 나지 않고 소금의 짠내와 독한 술 냄새가 역하게 나는 것이
그런 연유 아니겠는가? 만드기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상한 생선에 악취를 지우려 독한 술을 뿌리고 소금을 쳐서 눈속임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자네들은 그저 부정한 손으로 보물을 만질 수가 없으이. 당장 내 집에서 나가들 주시게. 두 사람은 사색이 되어 도망치듯 물러갔습니다. 지켜보던 김씨 부인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한 남편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서방님, 어찌 그리 귀신같이 마치셨사옵니까? 정말 서방님께 무슨 신통력이라도 생긴 것이옵니까? 신통력은 무슨 신통력이겠소? 배가 고프니 감각이 예민해진 것뿐이요. 보시오, 저들이 두고 간 복채용 쌀봉투가 우리의 진짜 보물이 아니겠소? 이제 시작일 뿐이요. 더 큰 고기가 이 미끼를 물 것이니 말이오. 남산골 가난한 선비 한진우의 소문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마침내 영의정 조성아의 귀에까지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조성아는 누더기나 다름없는 평복으로 갈아입고 충직한 하인 전보기만을 대동하여 길을 나섰습니다. 진우의 초가집 앞은 보물을 구경하러 모여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조성아는 군중 틈을 비집고 들어가 대문에 붙은 천하의 보물이라는 문구를 가만히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글씨체는 힘이 넘치고 기계가 서려 있거늘 과연 그 속내도 그러할지 몹시 궁금하구나. 마침내 조성아의 차례가 되어 마당으로 들어서자 한진우는 낡은 평상에 앉아 조성아를 응시하였습니다. 조성아는 일부러 허리를 굽히고 눈을 침침하게 뜨며 어수룩한 시골 노인 행세를 하여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보시오 선비님, 이 가난한 늙은이가 천하의 보물을 구경하기 위해 험한 산길을 넘어왔다오. 그러니 보물 좀 보여줄 수 있겠소? 진우는 대답 대신 노인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비록 때 묻은 베옷을 걸치고 있었으나 험한 산길을 걸어왔다는 노인의 벗은 코는 지나치게 깨끗했고 평복 소매 사이로 드러난 손등은 거친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듯 배곡처럼 희고 고왔습니다. 무엇보다 노인의 땅에 앉을 때 무심결에 도포자락을 여미듯 엉덩이 뒤를 손으로 훑는 동작은 평생 귀한 옷만 입어온 자만이 가진 골수 깊은 습관이었습니다. 진우는 노인을 보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대감, 정승노릇 하시기에도 바쁘실 텐데 이 누추한 남산골 꼴짝에는 어찌 오셨습니까? 평복을 입으셨사오나 그 위엄까지는 감추지 못하였사옵니다. 조성아는 깜짝 놀랐으나 껄껄 웃으며 시치미를 뚝 뗐습니다. 선비님, 사람을 잘못 보셨소. 나는 그저 저 아랫마을에서 농사나 짓는 늙은이일 뿐이라오. 대감이라니 가당치도 않은 말씀이요. 노인이 인자하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으나 진우는 차가운 시선으로 노인의 전신을 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대감, 저를 속이려 하지 마시옵소서. 비록 낡은 베옷을 걸치셨으나 평생 흙 한 번 만져본 적이 없는 그 고운 손등은 어찌 숨기시겠습니까? 게다가 농부의 보선코가 이리도 깨끗하리 만무하고 무엇보다 대감의 눈빛에는 농사꾼의 고단함 대신 천하를 호령하는 범의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조성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굽혔던 허리를 꼿꼿이 펴며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하하. 과연 소문대로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로구나. 내 정체를 그토록 단번에 알아본 자는 내가 처음이다. 조성아가 정체를 드러내자 곁에 있던 하인 전보기가 급히 예우를 갖추었고 마당에 있던 구경꾼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꼿꼿한 자세로 조성아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래, 보물은 대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어서 그 기막힌 보물을 내놓아 보거라. 진우는 방 안에서 낡고 먼지가 가득 쌓인 텅 빈 괴짝 하나를 들고 나와 조성아 앞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대감님께서 찾으시는 보물은 바로 이 안에 들어있사옵니다. 안목 있는 자에게만 보이는 법이니 어서 열어보시지요. 조성아가 의아해하며 괴짝을 열었으나 그 안에는 금은 무한은커녕 쥐가 갉아먹은 나무 조각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놈, 괴짝이 텅 비어있지 않느냐? 내가 감히 나를 희롱하는 것이냐? 대감,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안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흉년에 굶주려 죽어가는 백성들의 피눈물과 통곡 소리가 가득 차 있사옵니다. 조성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진우의 서슬퍼른 일침이 이어졌습니다.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신음하는데 정승께서는 가짜 보물 소문에 휘둘려 여기까지 오셨으니 나라의 보물이 어디 있는지 정녕 모르신단 말씀이옵니까? 참된 보물은 대감의 책상 위에 있는 상소문 속에 있사옵니다. 조성아는 전율하였습니다. 화를 내기에는 진우의 말이 너무도 뼈아픈 진실이었고 가난한 선비의 기계가 자신의 권위를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성아는 한참 동안 빈 괴짝을 내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진우를 쳐다보았습니다. 부끄럽구나. 내 오늘 보물 대신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지고 돌아가네. 조만간 조정에서 자네의 그 매운 입담을 다시 듣게 될지도 모르겠군. 조성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며칠 뒤 영의정 조성아 대금이 남산골의 그 회개한 선비를 자신의 사랑채로 정식 초청했다는 소문이 전해지면서 조정 관리들이 벌집을 쑤셔놓은 데 들끓었습니다. 조성아는 위험 있는 관복 차림으로 서책을 보며 진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곁에는 평소 진우를 사기꾼이라 비난하던 관리들과 관상가 백운도사가 잔뜩 독이 오른 채 서 있었습니다. 오늘아 고생이 많았구나. 내 오늘은 너에게 정식으로 묻고 싶은 것이 있어 불렀느니라. 진우는 비록 소매가 해진 도포 차림이었으나 관리들이 쏘아보는 눈총 앞에서도 기가 죽지 않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인 한진우, 대감의 부르심을 받고 달려왔사옵니다. 무슨 말씀이든 편히 물어 주시옵소서. 조성아는 짐짓엄한 표정을 지으며 곁에서 눈치를 살피고 있던 백운도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도사가 말하기를 너는 뼛속까지 거지상이라 평생 빌어먹을 팔자라는데 그런 내가 어찌 나란 일을 논할 수 있겠느냐. 관상이 천한 자가 높은 자리에 앉으면 나라에 망조가 든다고 말하는데 내 생각은 어떠하냐?
사랑채 안에 모인 관리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백운도사는 기세등등하게 수염을 만지며 진우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진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진 방 안에서 화사하게 웃음을 터뜨리더니 도사를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 저 도사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사옵니다. 제 안색이 초라하고 뱃속까지 가난이 들어찬 거지상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옵니다. 허나 이 나라의 녹을 먹는 자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얼굴 또한 바로 이 얼굴이 아니겠사옵니까? 조성아는 흥미롭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며 턱을 괴고 그 연유를 물었습니다. 허허, 거지상이 나라의 녹을 먹는 자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얼굴이라니 이 무슨 궤변이냐? 진우는 자신의 수척한 뺨과 퀭한 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폭포수 같은 변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대감, 밥을 구걸하는 자는 거지가 맞사옵니다. 허나 저는 백성의 눈물을 생각하느라 밤새 고민한 흔적으로 눈이 퀭한 것이고 제 안색이 파리한 것은 굶주린 백성과 고통을 같이 했기 때문이옵니다. 진우의 기막힌 해석에 사랑채하는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정막이 감돌고 말았습니다. 관상은 하늘이 주나 그 상을 어떻게 쓰느냐는 그 사람의 의지에 달린 것이옵니다. 저 도사가 본 것은 고작 살가죽의 생김새일 뿐 제가 품은 뜻은 나라의 녹을 먹는 이와 다를 바 없사옵니다. 대감께서는 껍데기를 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알맹이를 취하시겠습니까? 조성아는 무릎을 탁 치며 진우의 담대함과 명쾌한 논리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소리내어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하하하, 장하도다. 정말 기가 막힌 논리로구나. 그렇다면 내 그 비범한 눈치로 지금 도성의 곡물 가격이 미친 듯이 뛰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느냐? 민초들은 굶주리는데 상인들은 배를 불리고 있으니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내 놈의 말은 말장난에 불과할 것이다. 진우는 기다렸다는 듯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감, 서쪽 포구에 배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이 창고를 걸어 잠그고 곡물을 매점매석하고 있사옵니다. 그런데 대감, 그 창고의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는지 아시옵니까? 진우의 시선이 마당을 쓰는 하인에게 머물다 다시 조성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이 문을 들어설 때 보았습니다. 대감의 집 앞마당을 쓰는 저 하인의 집신 끝에 백토가 하얗게 묻어 있더이다. 도성 안에서 그 귀한 백토가 나는 곳은 북쪽 개울 너머 상단들이 몰래 지어놓은 비밀창고 근처뿐이온데 대감의 수족이라는 자가 밤마다 그곳을 드나들며 상인들과 결탁하고 있다는 증거이니 당장 저놈의 발끝을 확인해 보십시오. 조성아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집무실 안에 모여있던 관리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의 집안 내부조차 단속하지 못한 정승의 치부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성아는 서슬퍼른 눈으로 밖을 내다보며 낮게 엎조렸습니다. 내 집안의 개가 곡간 열쇠를 물고 밖으로 돌고 있었단 말이더냐. 조성아는 진우의 날카로운 관찰력에 혀를 내두르며 즉시 금부 관리들에게 조사를 명하였습니다.
한편 구석에서 자신의 예언이 빗나갈 위기에 처한 백운도사는 안절부절하며 이마에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도사를 향해 살짝 미소를 지어 보이며 도사님, 내 관상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자 백운도사는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조성아는 진우의 손을 꽉 잡으며 그를 자신의 책사이자 조정의 특별인재로 청구할 것을 굳게 약속하였습니다. 진우가 조정의 부름을 받고 실무를 맡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자 진우의 파격적인 등용을 못마땅하게 여긴 이 판서가 관상가 백운도사와 밀당을 하며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우가 보물이란 헛된 소문으로 백성을 현혹하여 막대한 재물을 갈취하고 조정의 기강을 어지럽힌다는 거짓 상소를 올리고야 말았습니다. 전하! 저자는 태생부터가 남을 속여먹는 거지상이옵니다. 어찌 저런 천한 사기꾼을 조정에 두어 종묘 사직의 권위를 더럽히려 하시옵니까?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임금은 노여운 기색으로 진우를 어전으로 불러들였고 진우는 포승줄에 묶인 채 차가운 바닥에 꿇어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이 판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진우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사정없이 호통을 쳤습니다. 내가 대문에 써붙인 보물이 대체 어디 있느냐? 바른 대로 말하거라. 진우는 고개를 들어 임금님의 안강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소인이 대문에 붙인 보물은 다름 아닌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었사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이판서 대감은 도성 북쪽에 비밀 창고를 만들어 두고 자신의 배를 채울 쌀가마니만 보고 계시니 누가 진짜 도적인지 가려주시옵소서. 임금은 진우의 서슬퍼런 정언에 즉시 금부도사를 급하였고 이 판서의 비밀 창고에서 수천 가마의 쌀과 뇌물장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임금은 진우의 비범한 통찰력과 대담함에 크게 감탄하며 그를 사원보의 요직을 하사하였습니다. 장하도다. 속을 꿰뚫는 내 눈이야말로 진정 이 나라가 찾던 보물이로구나. 내 너에게 암행의사의 마패를 내릴 것이니 부패한 무리들을 모조리 척결하도록 하여라. 네, 전하,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진우는 대궐문을 나서다 백운도사와 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사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이고 그의 귓가에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도사님, 내 얼굴이 여전히 개 밥그릇에 든 밥알이나 훔쳐먹다 길거리에서 객사할 상으로 보이오? 백운도사는 대답도 못한 채 주랭랑을 찾고 그 꼴사나운 모습은 지나가는 백성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집에서 진우를 기다리던 아내 김씨 부인은 남편을 보자 기쁨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부인, 그동안 고생이 많았소. 진우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산골 초가집 마당에는 어느덧 붉은 감이 주렁주렁 열려 가을의 풍요로움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 낡은 초가집은 이제 더 이상 가난의 상징이 아니라 온 나라 유생들이 가르침을 얻으려 모여드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진우는 관직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그 거지상이라 조롱받던 시절의 낡은 초가집을 허물지 않고 그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부인, 저기 마당 구석에 핀 들국화 좀 보시오. 척박한 땅에서도 저리 당당하니 예전 내 처지와 참으로 닮지 않았어? 김씨 부인은 예전처럼 소박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에게 찻잔을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대감, 이제는 들국화가 아니라 나라의 굽은 곳을 살피는 눈이 되셨사옵니다. 그날 대문에 붙였던 그 무모한 문구가 아니었다면 어찌 이런 날이 왔겠사옵니까?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옵니다. 진우는 허허 웃으며 예전 대문에 붙였던 누런 종이를 꺼내보았습니다. 먼지가 안고 빛이 바랬으나 그 속에 담긴 천하의 보물이라는 글귀는 여전히 서슬퍼런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직에서 물러난 조성아 대감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편안한 평복 차림이었으나 진우와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호기심 가득한 눈빛만은 여전하였습니다. 자네, 여전히 이 낡은 집에서 보물을 나누어 주고 있는가? 네, 오늘 그 보물을 좀 얻어가려고 왔네. 진우는 대감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예를 갖춘 뒤 따뜻한 자리에 그를 앉혔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의 기막힌 만남을 회상하며 소리내어 크게 웃었습니다. 조성아는 찻잔을 만지며 진우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오늘 길을 오다 백운도사 그 노인을 보았느니라. 이제는 길가에서 관상은 보지 않고 자네 칭송만 하고 있더군. 자네 얼굴이 이제는 거지상이 아니라 천년에 한 번 나올 기상이라나 뭐라나. 그 노인네도 참으로 간사하지 않느냐. 진우는 무심하게 파란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나뭇잎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을 만끽하였습니다. 도사가 틀렸던 것도 맞은 것도 아니옵니다. 상은 흐르는 강물 같은 것이옵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먹으면 거지상이 될 것이요. 백성을 담는다면 정승상이 되는 법입니다. 그러냐? 조성아는 진우의 깊은 통찰에 다시 한번 무릎을 쳤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남산골 전체로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소소한 일상에 즐거움을 주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셋내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하이 하이.